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금리 인하 9월에 가능하다. 근데 여기 사이에 누구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냐? 파월 연준 의장이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다음 달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정확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거나 기대 경로에 맞춰 둔화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고용 시장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가 9월 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9월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데 조건이 좀 많죠. 일단 이 인플레가 둔화가 되고 경제 성장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고용이 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이라는 조건을 많이 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하되는 거야 라는 기대 심리에 달러당 원화값이 10원이 올랐어요. 1,360원대로. 그리고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이 금리가 0.25%포인트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기사 같이 가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친윤 정점식 사퇴, 당의 분열 막아야. 네, 어제 저희가 한참 이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정점식 의장 결국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결말인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를 좀 볼까요? 당헌상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정책위는 원내기구이고 당기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전날 사임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상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당대표가 내 면직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뭔가 흔쾌한 이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25만 원 필리버스터 여야 또 그 장면 반복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8시 2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뭐 때문에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건데 뭐야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방송사법 필리버스터가 7월 30일에 종료가 됐죠. 요 31일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쉬고 8월 1일 어제 다시 필리버스터가 또 시작이 됐다라는 거 여기 볼까요? 22대 국회 들어 2달 만에 벌써 3번째 필리버스터다라는 겁니다. 네,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정국.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가운데 필리버스터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다음 기사 이어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민주, 윤 정부 14명째 탄핵 절차. 이진숙 오늘 표결입니다.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탄핵안이냐? 이 뒤를 보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의해서 오늘 지금 현재 이 본회의장이 열려 있는 상태죠. 본회의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에 들어서 14명째 탄핵 절차가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제 임명됐는데 오늘 탄핵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얘기도 저희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팀F 거래에 키워라. 큐텐 위시 인수 전에 지시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팀F 거래에 키워라 라고 큐텐 측에서 경영진이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큐텐이 이 얘기를 위시, 그러니까 미국의 이커머스 업체를 이 큐텐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하기 전에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체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에서 확보한 현금을 큐텐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쓰기 위해서 거래액을 계획적으로 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또 무리해서 부풀린 팀원 위메프의 거래액은 모 회사 큐텐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서 위씨와 지분 교환 조건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위씨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지분 교환도 있고 현금 충당도 있고 여기에 팀원과 위메프를 넣기 위해서 거래액을 더 키워라라고 계획적으로 지시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 얘기 팀F 경영진의 몇 차례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가 대화록은 물론 녹음본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검찰이 구영배 회장의 자택을 비롯해서 10여 곳에 대해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증거, 녹음본, 대화록이 만약에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 25일 만에 업무 복귀. 네, 삼성전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첫 파업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파업 25일 만인 어제 업무에 복귀했다라는 겁니다. 왜? 파업 기간 동안 임금 손실 탓에 접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삼노는 이 삼성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200만 복지 포인트를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 보전 명목으로 요구를 했으나 사측이 노조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며 거부했다. 25일 동안 파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25일에 한해서 임금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200만 복지 포인트로 주시오라고 노조에서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일단 복귀를 하지만 파업이 끝난 건 아니다. 다른 형태로 뭔가 계속해서 이런 충돌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누군지 얼굴만 봐도 알죠. 바로 신유빈 선수입니다. 우리의 탁구 신동, 탁구 천재, 우리의 삐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우리의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우는 모습입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기뻐서 우는 겁니다. 왜? 신유빈 선수가 이번에 8강전에서 일본 선수를 꺾고 4강전을 확정지은 바로 그 순간 터져나온 눈물입니다. 네, 참 이 4강전을 확정지은 게 한국 탁구 지금 20년 만이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엔 또 일본 선수와의 8강전이었었죠. 한일전에서도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약간 이 삐약이 신유빈 선수의 눈물이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제 이 탁구, 이 밤사이에 탁구만 있었던 게 아니죠. 뭐가 있었느냐? 다음 소식도 좀 같이 볼까요? 이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 여자 복싱입니다. 여자 복싱 54km 체급. 네, 지금 이매지 선수가 동메달을 일단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8강전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4강전에 오르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8강전에 승리한 바로 그 모습이죠. 복싱의 경우는 일단 8강전에 이겨서 4강전으로 가면 무조건 일단 동메달을 다 준다고 합니다. 동메달은 확보가 됐고 앞으로 쭉쭉 올라가서 금메달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장 만약에 이 동메달만 딴다고 해도 복싱계 전체로 따지면 이게 남녀 합쳐서 2012년에 한순철 선수 이후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자 복싱 선수로는 최초의 메달이다라고 하네요. 큰 의미가 있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림픽 소식 하나 더. 네, 어제 저희가 배드민턴 혼복 말씀드렸죠. 배드민턴 혼복. 한국 대 한국, 우리 팀 대 우리 팀이 싸워서 일단 최소 은메달은 확보했다. 다만 어느 팀이 올라가냐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김원호, 정나은 팀이 이겼어요. 네, 아쉽게도 서승재, 최유정 팀은 이제 동메달에 또 이 도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 대 우리 팀 어디를 응원해야 돼 싶었는데 일단 결론은 났고 일단 최소 은메달은 확보했다라는 거. 네, 하늘을 향해 기도하듯이 네, 손가락을 높이 치켜 세운 김원호 선수의 모습인데 사실 유독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게 경기가 보통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사진도 좀 같이 볼까요? 이 모습, 네, 뭐 하는 거지 싶으실 수 있는데 김원호 선수 정말 구토할 만큼 뛰었다.
경기 중에 김원호 선수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랬는데 왜 그러는 거지? 왜 갑자기 경기를 중단을 하는 거지? 지체하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구토가 나오는 상황에서 잠깐 경기를 중단하고 실제로 구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 중에도 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때문에 이 경기장 안에서 이 모든 걸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참 이게 저희가 동메달 도전이다. 이제 최소 은메달, 금메달이다. 자꾸 메달 색깔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메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그게 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는 힘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김원호 선수, 이렇게 열심히 뛴 김원호 선수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배드민턴의 전설이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 배드민턴의 전설로 불리는 길영아, 지금 삼성생명 이 배드민턴 코치, 이 감독이 또 이 김원호 선수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김원호 선수는 모자 메달리스트라는 또 새로운 기록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는 아침의 매일경제. 네,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열 막기 위해 아까 일면을 보셨으면 아하 정점식 의장 얘기군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친윤 정점식 사퇴한 당내 주도권 잡기 속도 낸다입니다. 정점식 의장 어제 사퇴를 선언을 했죠. 직접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거는 아니고 제가 사임에 관한 의견을 당대표의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네,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퇴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동욱 의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흔쾌히 결단을 내린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과정상에서 초반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정정식 그 정책위의장 거치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먼저 꺼낸 게 팬클럽입니다. 그 팬클럽에서 사퇴 요구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래는 그 임명권을 자세히 당원 규정을 보면은 의총 추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 대표가 지금 현재 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한 상태에서 추인을 무리하게 시도하면은 이 1차적으로 타격이 온단 말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입성 그리고 조용한 교체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팬클럽이 먼저 압박을 해버리면은 댓글로 압박을 하다 네네. 보니까. 그럼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밀리는 모양새가 돼버려요. 그리고 단순히 개인이 밀리는 게 아니고 네. 자칫하면 이거 대통령이 밀린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위의장의 입지나 그다음에 거치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퇴로를 잘 만들어주고 명예로운 퇴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물밑조율을 통해서 조용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네. 초반에 그런 어떤 팬클럽의 사퇴 요구라는 약간 어떤 거친 어떤 프로세스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후반부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대신에 어저께 그저께 보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정식 위원장과도 직접 소통을 하고 또 명분을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실 초반에 여기 결론, 이 정점식 의장의 사퇴라는 결론에 오기까지가 좀 삐그덕 온 면이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물 흐르듯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팬클럽에서 먼저 댓글을 달고 주변 얘기가 먼저 왔었다는 거죠. 뭐 팬클럽이라고 표현을 하신 부분은 주변에서 자꾸 사퇴, 언론에서도 사퇴 얘기가 나오고 팬클럽도 댓글을 달고 이런 식의 직접적이 아니라 주변의 압박이 먼저 선행이 되다 보니까 떠밀려 가듯이
마치 내가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불쾌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정점식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한 대표가 나한테 요 얘기를 한 게 어제 오후 2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명확하게 어제 오후 2시에 한 대표가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건 최창렬 교수님. 지금 권동욱 의원님 말씀처럼 나한테 직접 얘기를 먼저 하지 주변에 냄새부터 풍겨서 내가 밀리는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라 약간 그런 불쾌감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묻어납니다. 게다가 뭐 정점식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임면권이 아니라 임명권만 있는 거다 한 대표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나면서 흔쾌히 물러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9일 만에 이제 그 정책의장이 사임을 한 건데 이 과정이 여권의 변화가 아직도 멀었구나를 전 단적으로 보여준 거로 봐요. 당연히 정 의장이 사임을 했어야죠. 2021년도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책의장은 말이죠. 임기를 1년 채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임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난 저런 거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겁니다. 당대표가 임명이 됐고 특히 63% 당신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뭡니까? 변화해라. 지금 여권에 이런 모습은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책의장이 저렇게 당대표와 맞서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장은 선출직은 아니에요.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한 선출직입니다. 네. 근데 저런 상태를 9일까지 방기됐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30날인가요? 그저께인가? 만찬을. 한 대표에게 정진석 의장의 유임을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대표에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당대표에게 위임을 시켜라 말아라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이건 하나의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직 그 만찬 자리에서 유임을 권유했다라고 발언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만약에 있었어요. 그렇다면이란 말씀이신 거죠.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도가 전혀 없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 팩트가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어떤 여권 내에는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도 대단히 헷갈렸어요. 윤 대통령도 당대표가 인선을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하나 포용해라.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만 이 여권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화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대통령실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했겠죠. 근데 너무 좀 좌우우면한 면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길게 올 건 아닌데 지금 최 교수님은 이게 마치 당대표와 정책의장이 서로 맞서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된 거 아니냐. 이 상황이 온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정 전 의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내가 썩 내키진 않지만 당을 위한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물러납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버틸려면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물러났거든요. 근데 그만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직접 압박에 친윤 정점식 사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슬슬 압박을 했었는데 주변으로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압박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 대표가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하지 않고 계신데 윤 대통령께서 대표님께 힘 실어줬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선은 당대표의 권한이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기자 질문에 딱 첫 마디가 명쾌합니다.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대표. 직접적으로 사실상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사퇴하겠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정점식 전 의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의장님께서 그 유임하셔도 화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예, 저 역시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제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모두 일괄사직 사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이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최창일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친윤 쪽과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적인 어떤 이 여론에 대해 가지고 인식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이게 사퇴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뭐 아까 전에 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정책위원장 본인 스스로께서 갈등을 야기를 했던 거죠. 아니 솔직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정책위는 원내 기구지 당 기구가 아니다. 저는 살다가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니 뭐 원내 기구랑 당 기구를 그걸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임기가 1년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인데 아니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이 교체가 된다,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유일무이하게 지금 이제 정책위 의장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친윤 쪽에서 정책위 의장이 임기가 1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당 지도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가지고 아니 정권 교체가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인사를 계속해서 해? 라고 반발했었던 분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전현희 우리가 그 위원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상식이 있으면 내려와야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분이 이제 와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1년에 있어야 돼?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잠깐 뭐 아까 얘기가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전적으로 유임하는 거에 동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발 좀 국민의 어떤 뜻과 그다음에 당원의 뜻에 대해 가지고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정점식 의장이 좀 더 빨리 내려갔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정점식 전 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점식 전 의장이 친윤계의 입장을 대변을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보시죠.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한 당 변화시켜야 친윤 벌써 힘자랑. 네.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 정점식 전 의장이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은 되긴 했지만 이런 결말이 나오기까진 친윤계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이거 힘자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세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힘자랑? 네. 네, 힘자랑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게 힘자랑 같거든요. 원래는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힘자랑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이게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정점식 의원이라는 이름을 죄송하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게 있었나 하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 건 맞지만 네. 왜 모르냐 하면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교체가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총장, 네. 비서실장, 정책위 의장, 예를 들면 민주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장이겠죠. 등등의 이런 자리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대표 체제에 맞춰서 그냥 가는 게 당연해요. 물 흐르듯이 슥슥슥슥. 근데 이분이 정점식 의원이란 분이 지금 주가가 이번 최고 고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이 이름을 이제 알게 됐어요. 뭐 저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네. 심지어 야권에 있는 정치 고관여자도 이번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라고 할 아는 분도 상당히 정도입니다. 많을 수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저는 몰랐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왜 그게 문제냐 하면은 이분이 뭐 유명하고가 아니라 정책위 의장 꽉꽉 이렇게 왈가불가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당대표 바뀌면 바뀌는 기구예요. 민주당은 그렇거든요. 부드러지는 자리 자체가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너는 꾹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힘이 발휘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이고 저는 이거 심각한 당무 개입이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우 불법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다. 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 그렇다면 이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 되는데 뭐 버티기 알박기 이런 얘기가 나온 자체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뒤에 만약 용산이 있다면
매우 심각한 법률적으로 위반된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임세훈 의원님 조건을 다셨어요. 만약에 뒤에 용산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친윤계가 이렇게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뭔가 파워 시프트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근데 친윤계는 벌써 힘 자랑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권동욱 의원님 제2, 제3의 정점식 사태가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으로 어느 정도가 왜냐하면 남은 임명권은 이제 사실 고유한 당직자들만 남는 거고요. 네. 정정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위치에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화는 상당히 원래 가는 게 맞고 또 지금 그대로 갔는데 다음에 지금 벌어질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슈로 가게 되는데 이슈로 갔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내 기존에 있던 친윤계 입장하고 그다음에 삼자 특검을 이미 입장을 표명했던 한 대표와의 그 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권도 지금 같이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율해야 되는데 먼저 1차적인 과제는 당내에서 이 의견을 어떻게 관철시킬까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전에 이제 깔려 있는 어떤 힘자랑 이런 부분, 알력 부분이 이제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게 제2, 제3의 어떤 그러니까 충돌 국면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슈가 계속 밀어 닥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시 한번 제2, 제3의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저희 이 유튜브 댓글로도 이런 말씀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 정점식 전 의장에 대한 압박이 단순 댓글로만 온 거는 아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이게 공식적인 어떤 팬들의 한동훈 대표의 어떤 팬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뭐 이런 항의성 얘기도 좀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일부 팬이라고 저희 앞부분 일부를 혹시 말씀을 안 드렸으면 일부 팬이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네, 일단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정점식 사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스코어 일단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네, 원하는 게 뭐냐? 주도권이겠죠. 이렇게 되면 최고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최고위 구성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장동혁 최고위원 그리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아직 임명이 안 되는데 김종혁 원외위원장 얘기가 살짝 나오고 있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사퇴를 하고 대구의 김상훈 의원이 유력하다. 오늘쯤 발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김종혁 만약에 김상훈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임명을 당대표가 하게 되는 거니까 본인 포함 5명이다. 그러면 9명 중에 5이 친한이고 추경호,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으로 해서 4명이 이른바 뭐 친윤계나 비한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 4명이다. 5대 4로 최고위에서 어떤 주도권은 쥐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의아한 게 대체 여기는 지금 이제 교체가 됐어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래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지명을 하면 되는데 왜 지명을 안 하는가? 어제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책위의장 포함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얼마 안 됐고요. 좀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게다가 지금 우리 당이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특수한 정국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점도 인사 시기를 정하는 데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과정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인선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 대표 얘기는 지금이 필리버스터 정국이란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인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송재준 의원님, 지명직 인선에 필리버스터 정국을 왜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 대표는 지금 머릿속에 누굴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필리버스터 전국도 야당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먼저 필요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사실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친한 쪽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을 임명할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좀 강대강 구도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의 일단 거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전에 일단 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독대였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그 뭐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취재가 된 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먼저 일단 요청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위 의장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조금 하고 이 정책위 의장에 대한 그 거치 표명 같은 경우도 한동훈 이번에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네. 이제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장선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위 의장이 일단 이렇게 거치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지명직 최고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순리에 따라 가지고 임명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이제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됐던 저 네 분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성격상 봤었을 때 충분히 친한 쪽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법한 분이고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다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친한 쪽으로 가서 새로운 어떤 지도부의 힘을 또 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도 꼭 친윤이라고 뭐 비한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더 넘어올 수도 있다.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주도권 정말 확고해진다고까지도 말을 할 수가 있을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확고해진다고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말씀은 성재준 의원님 말씀은 일단 뭔가 하나하나 윗단추부터 차곡차곡 한 대표가 채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명직을 섣불리 바로 이 지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지명직 최고위원회 누구를 임명하면 혹시 비한 혹은 친윤 쪽에서 반대를 할 수 있어서 필리버스터 정국이라서 좀 나중에 지명을 하려고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기는 안 중요하다. 네, 아직 어차피 사람을 못 찾았다? 사람은 어차피 친안으로 갈 거고 김정혁 지금 현재 조직부총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본인도 물어보니까 뭐 그 부정은 안 하더라고요. 네. 의원이 만날 직접 때가 취재를 또 해보셨고. 네. 근데 아무튼 어차피 지명직 최고는 이제 친한 쪽으로 가는 거고 시기보다도 중요한 게 아까 김재원 이제 김민전 최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당대회 직후에 말이죠. 이거 이 인사에 대해 뭐 이런 거에서 원내대표가 아니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 친한으로 올 수 없어요. 정치는 뭐 그렇게 편이상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랑은 당내에선 적어도 물론 뭐 완전히 친한 친윤이 다른 당은 아니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입장을 이렇게 냈으면 자기 어느 정도의 그 지향성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도대체 난 이 뭐 파동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만 당연히 5대4로 가요. 5가 이제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거였잖아요. 결국은 5대4 그랬죠. 9명의 지금 저 그림처럼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럼 친한이 5가 되고 친윤이 4가 되는 게 맞죠. 당대표가 한동훈인데 그러면 5가 그러면 친윤이 됩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그 이런 논란 자체가 대단히 이건 정말 부끄러운 논란입니다. 만약에 9대 0으로 네. 친한이 9명, 친윤이 0명,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뭐 힘자랑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5대 4로 돼야지 이슈가 무슨 아까 말씀드린 나올 때 자기의 뜻을 실죠. 그럼 대통령 선거는 왜 하고 선거는 왜 하고 당대표 왜 뽑습니까? 난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들이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더 할 것도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비슷한데 네. 아니 저런 논란이 거의 열흘째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힘을 화끈하게 실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왕 뭐 당대표 아하. 당신 알아서 하시오라는 말씀 하셨으니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를 인식시켜줘야죠 국민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야 역시 국민의힘은 잘 안 바뀌겠구나. 이 역시 친윤이 강구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겠어요? 이왕 바뀌겠다고 63% 지지를 받았고 그럼 그렇게 밀어줘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 생각을 화내시는 줄 알았어요. 네. 여당도 혼나고 야당도 혼나고 다 혼났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 힘 좀 실어줘라라고 마무리를 일단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개의 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지금 일단 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남아있는 산도 사실 넘기가 쉽진 않다. 왜? 지금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제2, 제3의 이른바 정점식 사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최상병 특검 얘기를 하셨는데 밖에서 문 똑똑 두들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박찬대, 한동훈 당장 특검법 내라. 제3자 추천한 압박입니다.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대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 대표 선출됐으니 빨리 본인이 한다고 했었던 최상병 특검법 제3자가 특검 임명하는 이 안 빨리 발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선출된 다음에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저희 MBN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3자 특검법 발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는 문 똑똑 두들기면서 뭐해요? 아직 자요? 얼른 법안 발의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세현 위원님. 박찬대 원내대표 기다리다 이제 문 똑똑 두들기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장관이 네.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제가 또 하도 장관이었던 게 네.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다른 후보가 매우 달랐던 점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왜냐 다른 분들은 특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 그나마 나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후보 때는 제3자 특권 이런 대안을 좀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판단하냐면 민주당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네. 대표가 된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과 시민의 지지를 받은 거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게 뭐 다른 저희가 뭐 계산은 안 되고요. 네. 근데 그 다른 점이 이른바 그 삼겹살과 그 쌈 먹었던 그 이후로 갑자기 획 바뀝니다. 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원내에서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뀐 걸 보고 이건 제2의 양두구육 아니냐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3자 특검법이든 뭐든 그러면 그럼 저 예를 들어 야당과 좀 협의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그 원내에서 하는 거죠라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거 보면 그럼 왜 그때와 지금이 다르냐? 그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런 표심이 네. 어떻게 뭐 바뀔 수가 있냐라는 저희 의문점을 또 제기를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되셨으니까 전향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야당과 협의를 하는 그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는 저희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되면 당대표 되면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서 얘기를 좀 중지를 모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먼저 낼 것이냐?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요. 네.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그 최고위원 몇 분께서 그거는 당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이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대표 그 최고위원 말에 흔들리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입장 표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그럼 나는 이거 공약으로 냈다. 당신들이 왜 그 얘기하냐고 하신 게 맞지. 거기서 원내에서 해야 되냐고 발을 빼는 모습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였다. 그럼 오히려 야당과 협의해야겠다라는 말씀이 더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선 곧 특검법 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근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 후보께서도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제3자 특별법까지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은 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없어요. 아직 공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대표가 이제 후 대표가 되실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되신다면 전향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선출이 되면 지금은 없지만 대표가 선출이 되면 뭔가 급물살을 타서 뭔가 짠하고
나타나지 않겠느냐, 아니 특검안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는 상황,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입장 바뀐 거 아니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서 전직 국민의힘 대표죠. 전직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볼까요? 이준석, 한동훈 당내서 제3자 특검 구실형되면 밟고 가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원내대표든 누구든 가가지고 이건 당내에서 의견 모아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아니, 도대체 뭐 왜 대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옳은 소리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궁시렁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밀고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허. 옛날에 대선 때 아무리 의원들이 이상한 소리 해도 무슨 소리냐 우리 선거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밟고 지나갔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 구실형되면 이거 밟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동욱 의원님. 당내 구실형거리는 목소리 다 듣고 있을 시간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 좀 약간 거친 표현 같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크게 여유는 없다 이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당내 반발이 예상되니까 소신대로 밀어붙여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원래 군인의 사망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사실 원래 보수의 아젠다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진영 쪽에서. 네. 그러니까 군인,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는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고 그래서 국가는 항상 그 어떤 그 어머니, 군인의 어머니나 국민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설명할 의무에 대해서 지금 명쾌한 대답이 안 나왔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거기에서 책임자 부분도 아직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보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가치니까 이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명분을 갖고 또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당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네. 어쨌든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당내의 기존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매끄럽게 네. 잘 처리하고 가느냐도 또 하나의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거부하는 거를 뻔히 보이는데 밀고 간다고 해서 또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이지 입장이 바뀐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지금 시기적으로 마냥 뭐 밀어붙이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막 쫙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올라와서 지금 당직 인선만 갖고도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 판에 최상병 특검법으로 얼마나 더 뭐 강도 높게 얘기를 하겠냐. 다만 명분을 명확하게 쥐고 뚜벅뚜벅 가는 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한 대표가 타이밍을 시기를 어떻게 잡을지도 사실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